울산을 잇는 생활정보신문 울산교차로. 집 구할 때, 점포 얻을 때 울산교차로가 있잖아. 직원 구할 때, 직장 구할 때 울산교차로가 있잖아. 각종 생활정보까지 울산교차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수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의 끝을 얘기하면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봉쇄돼 있는 상태여서 정유와 석유화학업계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해상으로 운송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울산의 주력 산업 전체로까지 타격이 우려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주군 온산공단에 있는 한 정유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현재 재고량은 15일에서 20일치 정도로 당장은 괜찮지만 중동 사태가 길어질 경우가 문제입니다. 대체 수입처와 경로를 찾아야 하는데 상당한 비용 부담이 들기 때문입니다. 중동 사태에 불안하기는 석유화학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지역 석유화학 업체들은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HD 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들도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울산 수출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울산의 대중동 수출 비중은 3.3%, 이란으로 직접 수출하는 비중은 1.5% 수준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되면 울산 전체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대부분이 해상으로 운송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태가 장기화되면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 등이 인상되고 유가와 환율에도 영향을 끼쳐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0.3% 감소하고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0.38% 커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이제 물류비나 보험료 등 무역의 제반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전 세계 무역량 자체가 줄어들 것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일선의 우리 수출 기업들은 바이어랑 좀 실제적인 소통을 통해서 물품 인도 시기를 조금 늦춘다든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재검토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점검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물품을 실을 공컨테이너 수급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울산의 기업 심리지수가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동 사태의 여파로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중동 상황 대응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중동 정세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회의에서 울산연구원은 최근의 중동 정세에 대한 총괄 상황을 보고하고 울산시와 주요 기관들은 경제와 산업, 무역 동향과 기관별 지원 사항 등을 공유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안유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비상경제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지역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기획예산처 제3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가덕도 신공항 철도 연결선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울산 태화강역에서 가덕도 신항까지 환승 없이 직결되는 철도망 구축이 공식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철도 연결선은 부산 부전에서 마산 간 복선 전철과 가덕도 신공항 신설철도를 잇는 국책 사업으로 총 5,2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35년이면 태화강역에서 신공항까지 90분대의 주파가 가능해집니다. 울산시는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철도 연결선을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 왜곡된 원하청 구조를 바로잡고 노사 간 대화가 제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실제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 교섭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면서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원청과 하청이 직접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회 등원 이후 대표 발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노동조합법 2, 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HD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 울산 지역 노사 관계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하청노조와 현대차 하청노조는 어제 원청에 각각 세 번째 교섭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울산 플랜트 건설 노조도 어제부터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를 통해 S-오일과 고려아연 등 석유화학업체 3곳과 현대건설 등 종합건설업체 4곳에 순차적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 결과 울산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확정될 경우 국비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김 의원은 울산은 조선업 등 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어제 오후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울산시장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박맹우 전 시장 측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과 상관없이 시장 출마를 알리는 기자회견은 선거 조직 등의 내부 조율 과정 등을 거쳐 다음 주 18일쯤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 모임이라는 단체의 회원들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에 대해 당원 모독 발언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념적 모순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과거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반성이나 설명 없이 각종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기존의 민주당원들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상욱 의원은 오직 정책에만 집중하고 시민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김종훈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의 예산 운영이 효율성과 계획성이 떨어진다며 울산시 예산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예산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이고 자치구 균형 발전을 위해 조정교부금 비율을 23%로 올리며 주민참여 예산의 확대와 예산과 결산을 시민에게 평가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울산 남구의원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남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남구의 행정과 예산 그리고 주민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실현해 남구를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는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주민 주권 시대로의 대전환과 활력이 넘치는 민생으로의 대전환 등 남구 대전환 6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울산 중구와 남구를 잇는 보행 전용의 태화강 울산교가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이색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해온 울산교 세계음식문화관이 어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한낮 태화강 울산교입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강바람에 은은한 커피향을 즐기는 여인들, 음식을 사이에 두고 웃음꽃이 한창인 외국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다리 위 음식점으로 추진해온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개관식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음식문화관은 울산교 상부에 가설 건축물 4개 동으로 전체 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멕시코, 태국과 베트남, 일본과 이탈리아 등 6개국의 요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태화강 위에서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시민 그리고 관광객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고 외국인 주민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가슴 따뜻한 공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음식점을 차린 외국인 점주도 새로운 공간에서의 새 출발에 큰 기대를 갖습니다. Ở trên cầu này thì thật là tuyệt vời vì là mọi người Hàn Quốc được biết đến món ẩm thực Việt Nam. Chúng tôi vô cùng cảm ơn. 응원을 위해 함께한 태국의 여인들도 흡족해합니다. 문화관은 생겨서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고향의 음식도 그리워요. 그래서 이런 기회는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베트남과 태국 음식점은 결혼 이민자 등이 직접 운영하며 멕시코, 이탈리아, 일본 음식점은 울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통해 선정돼 수준 높은 미식을 선보입니다. 함께 자리 잡은 해우리 카페는 노인 일자리 기관인 중구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을 맡아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됐습니다. 세계 음식 문화관은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나라별 전통 음식 2-3가지의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하수 배관을 의자 삼아 여유롭게 음식과 담소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탁 트인 강변뷰를, 밤에는 화려한 도시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울산교 인근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음식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은 향수를, 내국인 주민들은 이들 나라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을 이색 공간으로서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울산시는 세계 음식문화관 개관을 계기로 태화강 울산교를 먹고 걷고 즐기는 울산 대표 관광 명소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주군의회가 오는 16일 임시회를 열어 울주군이 제출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 자율유치 신청 동의안을 심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루 일정으로 열려 해당 안건만 심의하게 됩니다. 울주군의 신규 원전 유치 신청 동의안에는 신규 원전 후보지를 서생면 세울원자력본부 내 부지로 지정하는 내용과 신규 원전 유치를 통해 국가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신규 원전 유치 당위성이 담겼습니다. 한편 정부의 신규 원전 유치 신청 마감은 오는 30일로 울주군은 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울주군 두서면 내화마을 주민들이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난개발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마을 농지 곳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민간 사업자들이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 필지를 쪼개 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울산시가 쪼개기 사업을 하나로 묶어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경우 농지 피해가 우려된다며 울주군은 농지 전용 심사를 엄격히 하고 개발 행위 허가도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울산 경제자유구역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소재부품 장비투자기관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울산과학기술원 창업기업과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해 울산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과 지역혁신기관, 수도권 벤처캐피탈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 기술기업과 민간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 상담을 통한 투자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최근 무인점포의 절도 사건이 늘고 있다는 자체 분석 결과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무인점포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범죄 심리 사전 차단을 위해 CCTV 작동 안내와 절도 범죄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무인점포 업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경찰은 업주들의 자발적인 포스터 부착과 참여를 홍보하는 한편 무인점포 주변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진단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주관한 지난해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공공분야 외국어 사용 순화 산업의 일환으로 전국 교육청과 공공기관 331곳에 공문서와 보도자료 등을 대상으로 외국어 사용 빈도와 틀린 표현 사용 횟수를 측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공공기관의 평균 오류율이 1년 새 늘어난 가운데 보도자료에 외국어나 한자 등을 쓰지 않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번 선정으로 다음 달 서울에서 장관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보 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체국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에 생활 필수품을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울주군에 즉시 통보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됩니다. 울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 규정 개정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과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규정에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 조정과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 선박료 50% 감면 등입니다. 개정된 규정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구청이 구청 1층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를 장애인 편의 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민원 발급기로 교체했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기기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낮은 화면을 비롯해 점자 키패드와 음성 안내 서비스 등을 갖춰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북구청은 이번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를 시작으로 장애인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종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방침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년마다 폐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지원합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용균 교수가 기존 인공심박동기와 달리 전극선이 없는 최신 치료 기술인 무선 인공심박동기의 시술 100건을 달성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그동안 교원단체에 지원 한정됐던 보조금 지원을 올해부터 교육공무원 단체와 교육공무직 단체까지 확대합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이 오는 14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당진 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이번 시즌 K3 리그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울산시 테니스협회가 주최하는 제13회 울산시 전국 시니어 테니스 대회가 문수 테니스장 등 지역 경기장 3곳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울산의 아침 기온은 1도로 다소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은 오늘과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저녁 울산에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26분입니다. 모닝앤 울산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